이거는 제가 한 2년쯤 전에 했던 모임이니까 카이스트에서 사실 예전에 1년 반쯤 전에 톡을 했었기 때문에 들으신 분이 이미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누가 기억해요? 그래서 새로운 걸 하려고 했다가 지난주에 사실 동경대에서 톡을 했던 게 있었는데 그거는 너무 해야 될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차라리 이거는 좀 프로그램을 안내를 해드리고 결과를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이게 낫겠다 해서 이거를 발표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 톡 제목 자체가 Motivation for Additive KCL인데 이게 두 개가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테니까 문제를 설명하는 데 시간을 좀 드리고 그리고 어떤 결과가 알려졌는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퀼렌의 Algebraic KCL을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어떤 것이냐면은 아주 간단한 경우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 A가 Associative Algebrai고 이때 definition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Kn of A를 가장 쉽게 정의를 하는 방법은 파이 i의 BGLA의 플러스라고 쓰는데 뭔가 좀 이상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죠. 이게 뭐냐면은 파이 i는 하이 호모토픽 그룹이고 GLA는 General Linear Group of A인데 이 그룹을 Classifying Space를 구해요. 그러니까 Classifying Space가 뭐냐면 그룹이 있으면 그 그룹을 카테고리로 봐요. 그룹포이드 카테고리로 원소는 하나이고 모피즘들이 그룹 엘리먼트인 것으로 그럼 카테고리가 있을 때마다 그거에 Classifying Space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좋은 성질들을 다 만족하지는 못하니까 플러스라는 걸 해서 2셀이랑 3셀을 갖다 붙여가지고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를 좀 바꿔요. 그렇게 하면 파이 i를 하면 이렇게 이거는 i가 돼야 되겠네. 그러면 얘가 ki가 되는데 요거를 플러스 컨스트럭션이라고 그러고 요거 대신에 또 다른 컨스트럭션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파이 i 플러스 1이 되는데 여기서는 BQ의 어떤 카테고리 C를 택해서 요거는 퀼렌의 Q 컨스트럭션이라고 그러고 퀼렌의 플러스 컨스트럭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하이어즈럴 KCL이 데피니션인데 왜 이게 데피니션, 왜 이렇게 정의를 하는가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데피니션을 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Q랑 캔슬을 해서 그러면은 좀 더 간단한 디스크립션이 있어요. 그 디스크립션은 사람들이 보통은 예전에는 데피니션으로 취약이 됐지만 일단 엄격하게 따지면 여기서 나오는 시그럼이에요. 그래서 시그럼이 어떤 것이냐 KN의 A를 Q랑 캔슬을 하면 어떤 녀석이랑 다이소모픽해지냐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이 i에서 HI의 BGLA로 가는 큐레비츠 맵이 있겠죠. 토폴로지, 엘지브라 토폴로지에서 나오는. 근데 이 플러스 컨스트럭션은 호몰로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게 HI의 BGLA가 되고 얘도 물론 Q랑 캔슬을 하면 여기 Q가 들어가겠죠. 그런데 얘에서 이쪽으로 가는 그럼 내추럴 맵은 항상 있어요. 그런데 그 내추럴 맵에 대해서 일단 어떤 종류의 아이소모피즘이 나오는데 두 개가 아이소모픽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이 H 스타 그러니까 HI들을 디렉트 썸을 취해서 그룹 호몰로지를 계산을 해요. 그리고 얘를 하프 엘제브라로 보고 왜 nth 프리미티브 파트를 보면 얘가 아이소모피즘이 돼요. 그러니까 얘가 하프 엘제브라가 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디스크릿 그룹 호몰로지입니다. 디스크릿 그룹 호몰로지인데 일반적으로 정의를 제가 드리면은 G가 그룹이고 M이 G 마듈일 때 HN에 GM을 갖다가 뭘로 볼 수 있냐면 이거는 nth left derived functor G가 있으면은 요거에 코인베리언트들을 모아놓은 게 right exact functor가 되니까 요걸 left derived functor를
계산을 해서 m을 집어넣은 건데, 예를 들면 사실 계산은 구체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룹링 ZG에 대해서 G하고 M의 토를 계산을 하면 얘가 그룹 호몰로지가 돼요. 그래서 이 그룹 호몰로지가 허프 알제브라가 되는데, 허프 알제브라가 되는 이유는 당연하게도 이제 호몰로지 클래스의 프로덕트가 있고 다이고널 맵이 있으면은 걔가 코 프로덕트를 주는데, 얘가 그레이디드 커뮤테티브, 그레이디드 코 커뮤테티브 오브 알제브라가 돼요. 엔티포달 맵은 인버스 맵으로 주어지고, 그래서 얘는 호프 알제브라인데 그레이디드 호프 알제브라니까 한 번째 프리미티브 엘리먼트를 잡아내면은 얘가 이렇게 돼요. 굉장히 어려운 시어럼인데 일단 요거 자체를 출발점으로 잡아내요. 그런데 어떤 시어럼이 있냐면, 이건 더 일반적으로 참이지만 간단한 경우 만들어서 A가 커뮤테티브이고, 그리고 K 알제브라라고 해요. K는 필드이고, 그리고 얘가 레귤러 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스무스라고도 하죠. 이 말은 사실은 켈러 디퍼런셜 오메가 1 A 오버 K가 프로젝티브 마듈이라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이런 스무스니스 조건 하에서 X를 갖다가 스펙 오브 A라고 잡으면 Kn 오브 A를 표랑 텐서를 간 것이 어떤 그룹으로 표현이 되냐면, 사람들이 보통 요즘 들어서는 하이어 차이 그룹이라는 걸로 표현이 돼요. 이것도 물론 Q랑 텐서에서 하이어 차이 그룹. 그런데 Q랑 텐서를 하지 않으면 이게 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냐면은 사람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거를 인볼브 된 사람 이름을 다 쓰면 블록, 바움, 풀턴, 맥퍼슨의 그로스 앤 디그리만 놓고 쓰이라고 해요. 물론 리만은 아주 옛날 사람이니까 다 동시에 산 사람은 아니고 이름을 막 붙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풀턴바움 맥퍼슨 시어럼은 X가 싱귤러일 때 KN이 아니고 GN이라고 해서 조금 얘를 변형시킨 그룹에 대해서 아이소모피즘을 n이 0일 때 준 거예요. 근데 n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준 거는 블록이 한 것인데, 이때는 리스트릭션이 x가 스무스가 돼야 되고, 크로스앤 리반 로크는 사실 x가 스무스일 때 n이 0일 때 아이소모피즘을 증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소모피즘을 준 거는 1000캐릭터 맵으로 주어지고, 1000캐릭터 맵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만드는가에 따라서 아이소모피즘을 줄 수 있냐 없느냐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그룹이 굉장히 재밌는 그룹인 이유가, 예를 들어서 n이 0일 때는 차오 i의 x가 보통 사람들이 부르는 차오 그룹이라는 것 같은데, 얘가 어떤 경우를 볼 수 있냐면, i가 1인 경우에는 차오 1의 x가 피카드 그룹이랑 같아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는 대소기하에서 등장하는 대부분의 그룹들이 이걸로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거에 디그리 제로인 파트를 계산을 하면 이걸 보통 픽지로라고 부르는데, 그럼 x가 알지브레이크 커브인 경우는 프로젝티브 알지브레이크 커브면 얘가 자코비안 버라이어티가 되죠. 굉장히 많은 녀석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특별한 케이스인데, 실제로는 저거의 정의 자체가 아주 어려운 건 아니지만 여기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보이버츠키의 시어럼이 어떤 게 있냐면, x가 스무스 브라이어티일 때 이때 이 하이어 차이 그룹이 이 사람이 이제 정의를 했다기보다는 어떤 프로그램의 일환이죠. 하지만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이거를 계산을 하려고 했는데, 어떤 트라이앵귤레이티드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유니버설 프로퍼티를 만족을 하는데, 그 카테고리 안에서 어떤 홈을 계산을 하면 만약에 걔가 derived 카테고리에서 온 거라 그러면 X 그룹이 돼요. 그 X 그룹에 그래서 일단은 그렇지만 그 트라이앵귤 카테고리가 이미 유니버설 프로퍼티를 이렇게 만족을 시키니까 걔를 정의를 하기를
모티빅 호모로지라고 부르는데, 이 모티빅 호모로지가 어떻게 보면은 유니버설 호모로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K그룹에서 항상 임의의 좋은 성질을 만족하는 그런 호모로지 시어리가 있으면 1000캐릭터 맵이 전부 이걸 팩토라이즈를 하게 돼요. 이 사람의 시어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모티빅 호모로지가 알고 보니까 인덱스만 바꿔주면은 하이어 처어 그룹이랑 같아져요. 근데 하이어 처어 그룹을 Q랑 텐서를 하면 이 퀼렌 K 그룹이랑 같아지거든요. X가 레귤러인데,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보자면 퀼렌 K 그룹에 엘지브로 지오메트릭 디스크립션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재미난 것은 일단 이 그룹은 호모토피 그룹이거든요. 호모토피 그룹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계산하기 가 복잡해요. 그런데 얘는 호몰로지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호몰로지 그룹이 호모토피 그룹보다 더 계산하기 쉽다는 건 사람들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호몰로지 그룹도 사실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토포로지컬 파트도 있고 엘지브릭 파트도 있으니까. 근데 Q랑 텐서를 하니까 얘는 엘지브릭 데이터만 가지고도 어떻게 굉장히 복잡한 호모토피 그룹을 다 표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텐서 Q를 하면 많은 정보를 잃어버리지 않나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잃어버리죠. 토션 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죽죠. 다 죽어버리니까. 예, 그래서 완벽하게 그 호모토피 그룹의 엘러먼트를 엘지브릭하게 다 준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Q랑 텐서를 하면은 이 호모토피 그룹의 원소들을 상당수 이렇게 다 엘지브릭 컴포넌트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모티바이제이션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수기하적인 표현 방법이 있으면 이거를 모티바이제이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오브젝트가 모티빅 오리진이라고 하면은 그건 사실은 대수기하적인 대상에서 표현이 될 때 그때 모티빅 오리진이라고 하는데, 퀼렌 K 그룹은 호모토피 그룹인데 Q랑 탄셀에서 굉장히 많은 토전을 죽여버리지만, 그렇게 하고 나면은 사실은 에즈브레이크 오브젝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톡의 가장 핵심적인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럼 어떻게 하고 싶냐면, 에디티브 케이스 시어리에 대한 걸 이제 얘기를 해드려야 되니까 이 정리를 지우고, 요 부분 아래 부분들은 지우고 이 정리는 그대로 놔두죠. 그리고 문제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문제는 이거예요. 일단 GLA는 리그룹으로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보통 일반적인 센스로 리그룹은 아닌데 멀티플리커티브 그룹이니까 이 GL을 갖다가 일종의 탄젠트 스페이스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리그룹이 있으면 그거의 탄젠트 스페이스를 보는 게 리엘제브라가 되니까, 스몰 GL로 리플레이스를 시켜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H 스타가 디스크리트 그룹 호몰로지였는데, 리엘제브라에 대해서는 그룹 호몰로지를 쓰는 것보다는 리엘제브라 호몰로지를 쓰는 게 맞죠. 그래서 H 스타를 그룹 호몰로지였던 거를 리엘제브라 호몰로지로 바꿔요. 물론 리엘제브라 호몰로지 데피니션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L이 리엘제브라이고 K 리엘제브라고 하죠. K가 필드이고, 그리고 M이 L 레프레젠테이션이고, 말은 그냥 L 마직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HN에 G가 아니고 LM을 아까랑 똑같이 n's left derived function 코인베리언트 들러요. 코인베리언트는 여기서도 여전히 right exact니까 left derived function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좀 정의가 지저분하니까 derived function들은 항상 계산하기가 지저분하죠. 이거를 바로 깨끗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게 코줄 컴플렉스로 계산할 수도 있고, 그거를 좀 더 일반적으로 쓴 게 토르죠. 그런데 아까처럼 그룹 링을 쓸 수는 없고, 이번에는 리엘지브라니까 리엘지브라에 대해서 가장 일반적인 거는 유니버설 엔빌로핑 엘지브라를 써야겠죠.
UL을 갖다가 쓰면 Universal Enveloping Algebra 쓰면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문을 좀 바꿔봐요. 이거는 CRM인데 사람들이 80년대 초반에 어떤 걸 했냐면 아예 이거를 스타팅 포인트로 이건 보통 멀티플리카티브 KCL을 볼 수 있으니까 애디티브 KCL을 이걸 써서 정의를 하자. 그래서 데피니션을 애디티브 KCL을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A가 associative K algebra고 그리고 KN의 플러스 A를 정의하기를 아까처럼 nth primitive 파트에 B algebra 호몰로지에 오프 algebra에 small gl B algebra죠. 그리고 D 대신에 아무래도 K를 써야겠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additive KCL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래서 많은 성질을 구해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정의를 해놓고 보니까 사람들이 의외로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거를 처음에 정의를 했던 사람들은 아마도 독립적으로 계산을 시작을 한 것 같은데 프랑스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랑 러시아 사람들이 80년대 초반에 별도로 이걸 해서 다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CRM이 아마 82년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로데이 킬렌이랑 그리고 시간이랑 별도로 이걸 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additive K theory가 K가 만약에 캐릭터리스틱이 제로인 경우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계산이 가능한데 이 구체적인 계산이 사실은 어떤 다른 호몰로지 시어리로 계산이 되더라는 걸 알아냈어요. 이 HC라고 하는 거는 알렌콘의 시클릭 호몰로지예요. 그런데 인덱스가 n이 n-1으로 바뀌고 그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려고 했는데 얘는 어떤 호프 알제브라의 프리미티브 파트 그렇게 되니까 보통 호프 알제브라에서 프리미티브 원소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얘는 구체적인 호몰로지 컴플렉스의 호몰로지이기 때문에 얘 엘러먼트는 잡아내기가 쉬워요. 그래서 콘네의 시클릭 호몰로지가 같다는 걸 알아냈는데 얘가 실제로는 요즘 들어서 아직까지 사람들이 이해하려고 하는 non-commutative geometry라고 하는 분야에서 드램코 호몰로지의 대용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왜냐하면 A가 만약에 commutative인 경우에는 얘가 일종의 람다 디컴포지션이라는 게 있어서 람다 디컴포지션을 하고 나면 탑 디그리에서는 어떤 디퍼런셜 폼, 모듈로 이젝트 폼이 나오는데 그 뒤로는 전부 드램 코몰로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결과가 나와요. 근데 이 시클릭 호몰로지는 이거 자체만 가지고 원래 등장을 하는 게 아니고 시클릭 호몰로지는 항상 따라다니는 녀석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혹실드 호몰로지라는 건데 시클릭 호몰로지가 정의되면 혹실드 호몰로지가 정의가 되고 반대로 항상 두 개 같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혹실드 호몰로지일 때 conperiodicity exact sequence라는 게 있어요. 정의해서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 결과가 무엇이냐면은 HHN의 A에서 HCNA로 가는 어떤 내추럴 맵, I가 인듀스드 맵인데 내추럴 맵이 있고 여기서 어떤 S라는 오퍼레이터가 있어서 이거를 보통 쉬프트 오퍼레이터라고 그러는데 디그리가 n이던 게 n-2로 -2만큼 바뀌어요. 그리고 여기서 바운더리 맵이 있어서 바운더리 맵은 디그리가 플러스 1인데 다시 혹실드로 가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롱 이젝트 시퀀스가 나와요. 물론 이제 이걸 정의를 하는 거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 굉장히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자면은 혹실드 호몰로지는 혹실드 컴플렉스라는 거에서 등장을 해요. 이걸 혹실드 컴플렉스인데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A의 텐서 n 플러스 1이에요.
A 텐서 n 플러스 1에서 여기서 일로 가는 굉장히 많은 바운더리 맵이 있는데 토폴로지 하시는 분들이 이게 바 컴플렉스라는 거 바로 아실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런 컴플렉스 혹실드 컴플렉스가 있고 이 혹실드 컴플렉스를 계속 무한번 갖다 붙이는데 디그리를 한 개씩 올려가지고 여기는 n-3에서 n-2로 가는 맵이 있고 이거를 혹실드 바운더리 맵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거를 빅 B라고 써요. 이 혹실드 n-2가 있고 이거를 콘드 바운더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걸 무한번 반복을 합니다. 대신에 디그리가 한 개씩 내려가죠. 그래서 역삼각형 형태가 돼요. 이런 역삼각형 형태. 그래서 사실 이런 역삼각형 형태를 쓰고 나면은 이 시어럼은 그냥 여기서 바로 등장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시클릭 호몰로지는 정의가 이런 혹실드 컴플렉스들을 쭉 무한번 반복을 하고 이런 B라고 하는 바운더리 맵을 만들어 놓고 얘의 토탈 컴플렉스의 호몰로지를 계산하는 게 HCN이에요. 그런데 요거의 호몰로지 계산하는 게 혹실드 호몰로지니까 얘를 갖다가 얘를 가지고 이 전체를 나눠버리면 이런 녀석이 나오거든요. 근데 얘가 무한번 반복되니까 똑같은 컴플렉스가 디그리만 다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어떤 바이 컴플렉스 레벨에서 이 CC라는 걸 갖다가 바이 컴플렉스라고 하면은 바이 컴플렉스의 쇼트기 시퀀스가 나와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냥 호몰로지 형태를 계산을 해버리면은 바로 이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런 애디티브 케이스 요리에 대해서도 얼마만큼 많은 정보들이 알제브레이크 데이터로 표현 가능한가 하는 게 문제인데 이걸 하려고 그러면 항상 혹실드랑 시클릭 호몰로지의 데피니션까지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의 컴플렉스를 믹스드 컴플렉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문제는 다시 스테이트를 하자면 A가 충분히 좋은 KL제도일 때 대수기하적인 알제브레이크 케이스에 대해 표현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애디티브 케이스 열이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애디티브 케이스 열이의 모티빅 디스크립션이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로 바뀝니다. 근데 실제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K를 얼마만큼 좋은 걸 요구하는 거예요? K는 캐릭터리스틱 제로인 걸 항상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A는 그런데 문제를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문제는 아직 풀릴 수가 없는 문제인 게 A가 non-commutative 경우에는 문제를 접근조차도 하기가 힘든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렇죠. 왜냐하면은 얘는 commutative인 경우, non-commutative인 경우 다 정의가 되는데 대소기하적인 오브젝트는 항상 스펙 오브 어떤 링이 나오면 그걸 자체가 commutative 링이니까 그런 commutative 오브젝트로 non-commutative인 거를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주 어려운 문제를 이제 계란으로 바위 치듯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조건을 줘야지 겨우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이게 non-commutative에 대해서도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지금 주어져 있는 스킴 데피니션을 좀 더 확장을 해야 돼요. 지금은 commutative에 대해서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문제를 더 쉽게 만들어 가지고 A가 non-commutative인 경우에는 지금 거의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사람들이 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것 같고 A가 커뮤니티브인 경우에
어쩌면은 가능할지도 모른다. 이게 대학입니다. 특히 레귤러 스킴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조건을 더 좋게 해주면요. 그래서 아마도 레귤러이고 커뮤니티브인 녀석이 돼야 될 것이다. 그래서 가장 쉬운 경우로 어템프트를 해보는데 몇 가지 어템프트를 하기 전에 여기에 관련된 몇 가지 사실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도하는 것이 똑바른 시도인지를 알려고 하면은 몇 가지 성질들을 항상 만족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원하는 저런 성질들이 만족이 돼야 되고요. 또 다른 성질들이 만족돼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테이블들을 약간 만들어 보면은 이거는 필름 K 그룹이고 이거는 혹실드 호몰러지고 이거를 여기서 일종의 non-commutative 버전의 additive case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를 cyclic homology를 commutative additive case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유가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것에서 필름 K 그룹이 가장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필드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런 필드 잡으면 안 되고 KN에 베이스 필드 K를 Q라고 잡고 A를 갖다가 어떤 필드 F라고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KN of F를 Q랑 캔슬을 한 게 아까 primitive part of Lie algebra 그룹 호몰로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cyclic homology인 경우에는 additive case theory가 primitive part of Lie algebra homology라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근데 혹실드인 경우에는 아직 그런 거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기에서 왜 non-commutative case theory가 하는지 이유가 나와요. 그래서 이 혹실드 호몰로지를 이런 비슷한 방법으로 표현을 해보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했는데 정의가 아니고 해보다 보니까 로데이하고 그 제자 중에 큐비에라는 사람이 이걸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리엘제브라 호몰로지 자체만으로는 너무 정보를 많이 잃어버리기 때문에 리엘제브라 호몰로지보다 더 약한 조건을 만들어서 라이프니츠 엘제브라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라이프니츠 엘제브라는 일종의 non-commutative 버전이에요. non-commutative 버전 리엘제브라인데 무슨 얘기냐면은 리엘제브라는 두 가지 엑시엄으로 정의가 되죠. 첫 번째 엑시엄은 anti-commutativity가 있고 두 번째 엑시엄은 자코비 아이덴티티로 정의를 해요. 그런데 anti-commutativity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commutativity라고 볼 수 있어요. up to sign으로. 그래서 라이프니츠 엘제브라는 이 anti-commutativity를 없애버려요. 엑시엄에서. 그래서 자코비 아이덴티티만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좀 안 되고 자코비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다른 종류의 리포뮬레이션이 많은데 그 중에서 특별한 리포뮬레이션으로 이런 조건을 찾아내요. 이거를 라이프니츠 아이덴티티라고 부르는데 첫 번째 팩트가 이 라이프니츠 아이덴티티가 마치 자코비 아이덴티티처럼 생겼는데 조금 틀려요. 얘가 자코비 아이덴티티랑 동치가 되려면 anti-commutativity가 포함이 돼야 돼요. 그래서 anti-commutativity를 가정을 하면은 라이프니츠 아이덴티티랑 자코비 아이덴티티가 같은데 그걸 빼면은 틀린 아이덴티티가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좀 더 편하기 때문에 이거를 선택을 했는데 이걸 왜 라이프니츠라고 부르냐면은 이렇게 쓰니까 굉장히 헷갈릴 텐데 리브레킷 비슷한 거를 이렇게 쓰지 말고 얘를 갖다 노테이션 상으로 이렇게 써봐요. 그러면 얘가 미분이랑 비슷하죠. 마치 미분하는 것처럼 이렇게 프로덕트 룰, 이게 라이프니츠 룰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액시엄으로
물론 바이리니얼리티로 가정을 하지만 이 요거 한 가지만 가정을 한 것을 라이프니츠 엘제브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걸 non-commutative algeb라고 부르는데 라이프니츠 엘제브라고 부릅시다. 그러면 그거랑 비슷하게 라이프니츠 엘제브라에 대해서 유니버설 엔벨로핑 엘제브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놈은 불행하게도 커뮤테이티비티가 없기 때문에 레프트 유니버설 엔벨로핑, 라이트 유니버설 엔벨로핑 이런 것이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라이트 유니버설 엔벨로핑 엘제브라에 대해서 라이프니츠 호몰로지를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프리미티브 파트를 계산하면 HL이라고 하죠. HL 라이프니츠 호몰로지라고 하고 리엘제브라는 당연하게도 자동적으로 라이프니츠 엘제브라가 돼요. 그래서 이 리엘제브라 GLF에 대해서 라이프니츠 호몰로지를 계산을 하면 얘가 호프 엘제브라가 되는데 얘는 다른 건 다 만족을 시켜주는데 이 코 멀티플리케이션은 여전히 코 커뮤테이티브예요. 그런데 프로덕트 스트럭처가 여기서 non 커뮤테이티브가 돼요. 그래서 얘는 non 커뮤테이티브 코 커뮤테이티브 호프 엘제브라가 되고 이건 그래디드 오브젝트니까 얘를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 non 커뮤테이티브 additive KCL이라는 걸 할 수가 있는데 여기를 관련해 가지고 수술린 스테빌리티라는 결과가 있는데 이게 GLF 자체가 무한 차원의 오브젝트니까 무한 차원으로 어디까지 가면 계산을 할 수 있을까? 그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M이 만약에 N보다 항상 클 경우에는 HN의 GLM을 계산을 해보면 항상 HN의 GLN과 같다. 그리고 얘가 또 HN의 GL과 같다. 이게 수술린 스테빌리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트릭스 사이즈가 충분히 크면 N스 호몰로지가 무한 차원까지 갈 필요도 없이 N 차원에서만으로도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술린 스테빌리티가 퀼렌 케이스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되고 여기서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M이 아니고 M-1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M-1은 이제 사이즈가 좀 작은 매트릭스인데 그 경우에는 계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GLN-1을 내추럴 맵으로 GLN으로 보내고 HN of GLN-1을 HN of GLN으로 보내면 얘는 아이소모피즘이 절대 안 되는데 얘는 코커널이 있어요. 근데 코커널이 사람들이 보통 밀러 K 그룹이라는 게 돼요. 근데 이 밀러 K 그룹이 굉장히 재밌게도 텐서를 취하지도 않고 아까 얘기했던 그 모티바이제이션이라는 게 돼요. 얘를 그룹을 계산하면 하이어 차어 그룹의 F에 N 이렇게 바로 계산이 되어 나옵니다. 텐서를 취하지도 않고 이게 정리가 보통 네스토렌코, 수슬린 그리고 별도로 캠브리지에 있는 버트 토타로가 따로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네스토렌코 수술린 토타로 시어럼인데 하이어 차어 그룹 제로 사이클이 이런 obstruction을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스테빌리티의 first obstruction이 여기서 등장을 해요. n-1 사이즈의 매트릭스의 리에지 그룹 호몰로지 계산을 하려다 보면 이런 obstruction이 등장을 하는데 이 obstruction이 알고 보니까 또 여전히 하이어 차어 그룹을 캡처가 돼요. 그래서 얘랑 얘의 경우에도 obstruction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obstruction이 그런데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first obstruction이 계산을 해보니까 n-first의 absolute Kähler differential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라이프니츠 호몰로지의 매트릭스 n-1인 게 n 사이즈 n by n 매트릭스 들어갈 때 HN을 계산을 하면 obstruction이 이렇게 나오고요. 얘인 경우에는 시클릭 호몰로지인 경우에는 오메가 n-1의 F를 이그젝트 폼으로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폭실드 호몰로지랑 시클릭 호몰로지를 정말로 알제브로 지오메트릭 디스크션에 주려고 하면은 이런 두 개의 그룹 자체도 알제브렉 사이클로 표현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네, 요거는 가능하다는 게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새로 정의가 된 additive higher child group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의 제로 사이클들을 계산을 하면 얘가 된다는 걸 증명을 한 게 블록 에노 정의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여기 대응되는 사이클 컴플렉스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이클 컴플렉스 자체를 찾는 것조차도 작업이었는데 요거랑 비슷한 식으로 아이디어를 써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런 시클릭 애널로그 사이클 시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게 어쩌다 보니 제가 한 것인데, 그래서 이거에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이 애디티브 하이어 차일 컴플렉스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얘를 좀 리덕션을 해야 돼요. 그래서 리덕션을 하고 나면은 모든 것이 잘 되더라. 이게 시어럼이 됩니다. 그래서 시어럼이 애디티브 하이어 차일 컴플렉스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정의를 하진 않았는데 이런 사이클 컴플렉스가 있는가 보다 하면 여기 사이클 컴플렉스가 있는데 G star has a quasi isomorphic subcomplex G star zero가 있는데 such that 얘는 디그리가 2개니까 이걸 n이라고 쓰죠. I graded 오브젝트니까 점을 쓰겠습니다. G스타의 닷의 제로는 사이클 바운더리 맵이 있고 얘는 폭실 바운더리 애널로그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델타라는 맵이 있어서 얘를 제가 이름을 콘 바운더리라고 붙였는데 이것은 콘 바운더리 in 혹시 컴플렉스랑 같아진 거예요. 그래서 for which G 스타 제로가 바이 컴플렉스가 되는데 이게 믹스드 컴플렉스가 돼요. 그래서 컴플렉스 자체가 이렇게 생겼어요. 똑같이 첫 번째 컬럼은 additive higher child complex의 리덕션이 되고 quasi isomorphic 리덕션이고 걔를 무한번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 이쪽 맵을 이렇게 컨 바운더리 맵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그 맵을 만들면은 얘가 믹스드 컴플렉스가 돼요. 그래서 믹스드 컴플렉스가 된다는 걸 증명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들이 굉장히 쉬워져요. 그래서 정의를 시클릭 하이어 차우라는 거를 정의를 그냥 homology of total complex of G star dot partial delta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그러면은 코롤러리로 데피니션의 코롤러리로 아까 얘기했던 그 컨 바운드 exact sequence가 나와요. 컨 exact sequence. 여기서는 아까 전에 혹실드 호몰로지랑 시클릭 호몰로지가 이런 피리오디시티가 있는 것처럼 컨 피리오디시티 이 에디티브 하이어 차오라는 녀석이랑 이 시클릭 하이어 차오라는 녀석이 이런 어떤 피리오디시티 시퀀스를 만들고 해줍니다. 요게 피리어드 하나고 요게 무한 반복이 돼요. 인덱스는 계속 바뀌게 되겠지만 믹스 컴플렉스가 있으면 바로 등장해요. 그리고 또 다른 코롤러리가 또 데피니션에서 바로 나오는데 얘 제로 사이클을 계산을 하면 데피니션 상에서 바로 이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가능하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필드 레벨에서는 모티바이제이션이 가능하다는 걸 증명을 했는데 임의의 레귤러 커뮤니티브 링에 대해서 이게 되는가, 이건 여전히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종류의 스터디가 필요한데 일단은 지금 그 obstruction 사이즈는 n이 예, 크려면 어떻게 뭐 바운드 같은 거뭐 이거는 굉장히 복잡한 오브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한 이유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F가 C라고 해봐요. 컴플렉스 필드요. 컴플렉스 필드인 경우에 이걸 한 이유는 단순하게도 일단 아직까지 넘버 시어리티컬하게 연결을 못 지었는데 이 오브젝트를 보는 이유는 단순하게 트랜스덴트 넘버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F가 만약에 algebraic extension이라면 다 0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이런 거는 algebraic extension에 대해서는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그룹들이에요. 그러니까 F가 트랜스덴탈인 경우에만 넌제로 엘리먼트가 있고 만약에 두 개의 엘리먼트가 algebraic dependence가 있으면 여기서 같은 원소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트랜스덴탈 넘버 시어리를 어떻게 사이클 시어리를 해보자 이런 시도가 되어 있는 건데 사실 넘버 시어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과를 제가 가진 건 없고 대신에 트랜스덴탈 넘버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어떤 사이클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뭐 컨젝트들만 조금 있지만 뭐 아직까지 증명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철학은 얘들이 인피니티즘 오브젝트인데 뭔가를 제대로 보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보다 보면은 나오지 않을까. 에스테렌코 같은 경우는 그쪽에 워업이 아직 없어요. 없습니다. 이거는 너무 최근 거라서. 그리고 사실 네스터랭크랑 수슬리는 너무 시니어인 사람들이라서 이런 사소한 문제에 관심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에스테렌코와는 트랜스젠더가 예. 그게 꾸준히 워업을 예. 그런데 뭐 여기가 뭘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포멀리즘을 만든 자체가 제가 2년 전에 한 거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저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안 읽어봤을 가능성이 높죠. 어쨌거나 이거랑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스트럭처를 갖다 더 뽑아낼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얘는 differential graded algebra예요. 그 commutative differential graded algebra이고 얘는 스트럭처가 굉장히 많죠. 웨지 프로덕트도 있고 그다음 exterior derivation도 있어요. 그래서 exterior derivation이랑 웨지 프로덕트도 그러면 모티빅이냐 algebraic cycle로 describe가 되느냐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 이제 블록이랑 에노가 그럴 거다라고 했는데 증명을 안 했어요. 근데 요 포멀리즘을 써가지고 뭐 좀 집착거리다 보면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FQ를 웨지 프로덕트가 graded commutative multiplication이죠. 그리고 scalar differential이 exterior derivation 있고 얘가 is a motivic commutative differential graded algebra다.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additive hierarchy group이라는 거에서 바로 나와요. 웨지 프로덕트는 굉장히 간단한 현상이에요. 소위 말하는 셔플 프로덕트라는 걸로 등장을 하는데 그거는 당연하게 또 모티빅인데 이 D가 문제야. exterior derivation이 모티빅인지는 어려운 문제야. 이거를 algebraic cycle로 줘야 되는데 여기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디파인을 했던 이 콘 바운더리 맵이라는 게 어떤 구체적인 algebraic cycle인데 얘가 이걸 인듀스를 해요. 그래서 그 differential graded algebra 레벨에서도 얘기가 된다. 사실은 이 셔플 프로덕트 스트럭처 자체는 이 F에 대해서만 되는 게 아니고 더 많은 경우에 대해서도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X가 뭐 여기서는 링에 대해서만 했지만 프로젝티브 스킴인 경우에는 이런 프로덕트 스트럭처가 있을까? 그런데 이게 레귤러 스무스 프로젝티브가 아니면 어렵다.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만약에 스무스 프로젝티브인 경우에는 이런 웨지 프로젝트 스트럭처가 있다. 이거는 최근 몇 달 사이에 증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프로젝티브가 아니고 쿼지 프로젝티브만 돼도 프로덕트 스트럭처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뭐 무빙 렘마라고 하는 걸 증명을 했는데 그 무빙 렘마는 지금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일단 필드에 대해서는 했지만 일반적으로는 프로젝티브 스무스인 경우에도 이게
성립할 것이다. 이게 최근에 증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한 것이고요. 아직까지 모티바이제이션에 대한 거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관심이 없는지 보시면 해야 될 문제는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